국내 유일의 소맥 전문 제조업체인 신동산업에서 썩은 원료를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쥐와 뱀까지 돌아다니는 열악한 환경에서 가공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계기가 됐는데요. 이런 거 썩은 거 발견되면 투입되는 게 그냥 썩은 밀가루 투입된 전분하고 정상적인 전분하고 구분 안 되고. 표정이 또 싶었어요. 썩은 밀가루로 만든 전분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한 식품회사의 충격적인 식품 제조 실태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온 국민이 충격과 그리고 분노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썩은 밀가루를 사용해 소맥 전분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 유일 소맥 전분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찍힌 사진이라는데요. 반이 잘린 밀가루 포대를 시커멓게 뒤덮은 이것은 다름 아닌 곰팡입니다. 덩어리진 밀가루 덩어리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 이렇게 쥐까지 찍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포대.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진과 제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 현장을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3년 전부터 이곳에서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내부자였던 것이죠. 공장에서 이런 썩은 밀가루를 섞어서 소맥 전분을 만들고 또한 소맥 전분의 주재료인 밀가루의 보관 상태도 이처럼 엉망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심지어 썩은 밀가루의 사용을 회사에서 지시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썩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소맥 전분. 바로 이것이 소맥 전분입니다. 이렇듯 입자가 매우 곱고요. 부드러운 흰색 가루 형태인데요. 결착력을 강화해주고 탄력성을 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식감을 내서 다양한 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소맥 전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어묵, 햄, 과자, 맛살, 소세지, 그리고 맥주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들에 이 소맥 전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의 업체에서 소맥 전분을 납품받는 식품업체만도 무려 110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제조업체에서 벌어진 썩은 밀가루 논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썩은 밀가루 파동. 공익제보자를 통해 소맥 전분 제조업체의 내부 사진이 공개되고 제조 과정 중 썩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썩은 밀가루로 만든 전분, 공장에서 발견된 쥐와 뱀, 연이어 쏟아지는 믿기 힘든 기사에 대중들의 공분이 들끓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품 제조 공장에서 쥐와 뱀이 발견됐다는 제보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식품에 소맥 전분이 사용되고 혹시나 오염된 소맥 전분을 이미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을 주로 어떻게 먹을지 좀 고민이 많죠. 진짜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립된 지 40년이 넘은 이 업체는 소맥 전분을 제조, 판매하는 독점적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 563억 원, 월 평균 생산량만 3,750톤에 달합니다. 국내산 소맥 전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품업체에 납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소맥 전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수산 연제품, 육가공 제품을 비롯한 가공식품과 제과 제빵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소맥 전분이 들어가는 주요 식품들입니다. 남녀노소 즐겨 먹는 어묵부터 맛살, 햄, 소시지, 맥주에서 과자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에 첨가돼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제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적합 원재료는 공정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에서는 다시 입장을 내놨는데요. 객관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한 업체. 우리는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 여부와 입장을 듣기 위해 공장을 찾은 제작진. 들어오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말라니까. 현재 공장 가동 여부와 입장을 듣기 위해 공장을 찾은 제작진. 들어오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말라니까. 설득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됐어요. 그 사람이 방식물을 품고 내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썩은 밀가루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있었는데 그거는 폐처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그 사람이 단독으로 찍고 했던 거예요. 그게 믹서가 안 돼. 안 좋은 게 들어가. 아, 만들어지지가 네, 않은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균이 생성이 됐는데 그게 안 되지.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안 돼. 안 됐어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곳에서 20여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던 공장.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가 그거 잘못 암만 저기에다 그 썩은 밀가루를 그 하가서 사람 먹고 사는 건데 조금만 어디 묻었어도 사실 닦는데 그런 걸 그거만 찍어가지야 찍어서 그렇게 저겠지야 아이 설마 넣으려고 녹을 거 갖고 식품회사에서 뭐가 잘못된 거야 밑에다 싸르다 보면 이게 썩은 게 있겠지만 그걸 넣겠냐고 먹는 식품에다 사람인지 근성이 잘못되는데 그러면 사실 나쁜 놈이야. 썩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제보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 제보자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제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한 상황. 처음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익제보자분이 어떻게 해서 제보를 하시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 신고 내용하고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저 공익제보자분 맞으시죠? 선생님께서 제보하신 밀가루 관련해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괜찮으시면 저희 만나 뵙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 그러셨어요? 흔쾌히 인터뷰 제안을 수락한 제보자. 공장에서 10km 떨어진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시간이 탔습니다. 도장 이렇게 시켰어요. 하나 밟고 망치고 깨고 막. 많이 뭡니까 좀 하루에 작업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20분씩 5분 120분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컨베이어로 들어가는 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수작업용은 보통 20초에서 30초 시장 거는 알다시피 썩으니까 항상 좋은 거는 컨베이어 무조건 이렇게 이해하시고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수작업에 자세하게 썩은 밀가루가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돼. 이렇게 나누면 돼. 안에는 컨베이어 수입할 거고 저쪽은 썩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수작업을 욕하고 이건 기계라도 이게 칼날이 떨어져. 이 정도는 이제 그런 걸 있잖아요. 기계는 보면 안 돼. 금배를 여기다가 넣으면 안 돼. 투입 공정에서 일했던 제보자는 수분이 들어가 곰팡이가 핀 밀가루는 칼날로 포대를 자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자동 작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사각이 직사각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봐봐요. 여기 찢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찢었잖아요. 이걸 수동 작업하면 수동. 그러면 수동으로 작업할 때는 왜 이렇게 찢으세요? 쏙 편하니까. 이렇게 찢으면 딱 잡대기면 와 쏟아져. 쏟으면 여기에 이제 막 수북하게 쌓이는 칼을 가는 거예요. 칼로 쫙쫙 끄고 칼로 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포대를 칼로 찢고 바로 아래 투입구에 밀가루를 쏟는다고 설명하는데요. 정상적인 밀가루는 컨베이어를 통해 작업해 포대가 절반으로 잘리는 반면 썩은 밀가루는 털어넣기 좋게 T자로 잘라 포대만 봐도 수작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겉면에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좀 여쭙고 싶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관련자 분께 말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달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입장을 전달해줄 해당 업체의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썩은 밀가루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썩은 밀가루로 만든 전분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겁니다. 제보자가 찍은 사진들의 인면도와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도에 놓고 어디서 찍었는지. 근데 이제 있을 수 없는 사진들이 가끔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연출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제보자의 사진과 이건 도저히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를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정확히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요.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네. 대부분 실외라는 거죠. 애초에 그런 것들은 그 밖에 이제 공정 안으로 들어와서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업체 측의 말대로라면 실외에 쌓여 있어야 할 썩은 밀가루. 하지만 제보 사진 중 공장 내부에 썩은 밀가루가 쌓여 있는 사진만 해도 여럿입니다. 지금 공장 내부에 근데 썩은 밀가루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림도 있잖아요. 굉장히 글쎄, 그거는 저도 그 논의를 해봐야 되고 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에 썩은 밀가루가 여러 포대가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제보자 혼자서 연출해서 갖다 놓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진들이 같이 있고.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딱 해명할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수사기관에 있지도 않고.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 방송 전에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내부에 한번 날짜를 주시면요. 한번 쭉 수소문해서 확인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제보 사진에 대한 답변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과 자료는 얻지 못했습니다. 제보자가 처음 근무할 때부터 썩은 밀가루가 공정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썩은 게 발견되기 시작한 건 9월부터 지금 러시아께 처음에 아예 들어왔을 때부터 썩은 게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컨테이너 실으면 배로 한 달 동안 정도 오는데 습기가 엄청나요. 막 동공으로 맺혔던 거예요. 국내 제분업체의 밀가루를 사용했던 이곳에서는 여름철 밀가루값 상승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산 밀가루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산 밀가루는 수입됐을 때부터 밀가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러시아 거는 이제 워낙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야적을 하게 돼요. 습기다 보니까 쥐가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따고 심지어는 새끼를 낳아서 그 컴퓨터에 투입을 하다 보면 까마귀들이 막 도망가버리고. 방충, 방서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야외에서 밀가루를 보관하다 보니 오염될 위험이 높았다는데요. 밀가루 같은 생산을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막 있는데 졸래 썩은 밀가루 막 이게 다 썩은 거예요. 지금은 국내 가공 정상 제품인데 이 야적한 게 모든 게 다 썩었다고. 시작부터 밑에서도 쑥 올라오고 소리 다 썩었고 천도에서 이런 건물 안에다가 야적해놨으면 많은 양을 구입해 실내에 밀가루를 보관할 수 없어 야적돼 있었고 그것들에 곰팡이가 피는 등 문제가 생긴 겁니다. 논란 후 우리가 해당 업체를 방문했을 때 제보자가 보여준 사진과 동일한 파란색 천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과 비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눈과 비를 고스란히 맞은 밀가루가 소맥 전분의 원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가루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밀로 소맥 전분을 제조하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 밀가루를 보관하면 풍미가 나빠지고 변질 속도가 빨라 항상 20도를 유지한다는데요. 식품은 야외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날이 좋거나 이러면 습도가 높아져서 밀가루가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반드시 밀폐된 장소에서 쥐라든가 또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보관이 돼야 되고 밀가루를 또 오래 보관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재분하고 한 달 이내에 식품 가공으로 돼서 밀가루 자체도 신선한 상태에서 그 식품이 만들어져야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안전성도 높아지고 신선하게 보관된 밀가루를 반죽해 물로 헹구고 탈수, 건조 과정을 거쳐 글루텐을 제거해 만든 소맥 전분. 이렇게 잘 보관된 밀가루로 만들어야 품질 좋은 전분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제보 사진 속의 밀가루는 한눈에 보기에도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원재료인 밀가루를 바깥에 야적해둔 이유는 무엇일까? 창고를 만들겠다는 신고를 허가를 요청했는데 거기가 개발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기가 원래 인가 그럴 겁니다. 이 시설이 있는 데가 한 1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갖다 써야 되는데 그만큼을 매일 몇 초씩 갖다 써야 되니 그렇지 못하고 야적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야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이게 이제 기간이 오래됐던 거죠. 개발 제한 지역이라 밀가루를 보관할 창고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시청에 문의했습니다. 혹시 개발 행위가 제한된 곳인가요? 이거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는 건 없어요. 지정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너무 찼다든가 이래서 안 되는가 이런 거죠. 측에서 창고를 더 지을 수가 없다. 그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변명이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공장 꼭 옆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되면 멀더라도 땅 개발이 가능하고 인접한 필지에 그렇다면 되는데 그걸 자기는 안 해놓고서 그건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현재 공장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허가받은 건폐율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허가받은 건폐율은 40%지만 현재 해당 공장은 건폐율 27.01%로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담당 보건소에서는 야외에서 밀가루를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원래 밀가루를 어떻게 보관을 해라라는 어떤 법령이 있나요? 항상 창고시설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에 나가가지고 뭐 점검을 하시거나 뭐 그러시는 게 있으세요? 네, 이상 등급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기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15년도에 갔죠, 작년. 2015년도에 그러면 시중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때는 200점 나왔었어요. 200점. 몇 점 만점이에요? 200점. 200점 만점에 200점? 네. 2013년도에 183점, 2015년도엔 200점 만점을 받은 해당 업체. 썩은 밀가루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은 것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위생 등급을 평가하실 때 주로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서류하고 환경하고 두 가지로 관리가 되는 거지. 검사를 하러 갔었을 때 야적돼 있는 밀가루를 못 보신 거예요? 덮여 있는 건 확인하는 거지. 밀가루인지 뭔지는 저희는 목까지 확인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법에서 걸리잖아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럼 제가 못 찍은 부분이죠. 제보 사진에는 밀가루라는 것이 확연히 눈에 들어올 정도로 야외에 노출돼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왜 확인할 수 없었던 걸까? 연락을 못하고 움직이니까 위생적으로 맨날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점을 이해를 못하네.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위생 등급 점검을 받는 해당 업체에 방문 날짜를 한 달 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 공장 내부를 정리한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그런데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점검을 나갔던 보건소 관계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내가 그 제보자가 신고한 그 사진 위주로 갔죠. 그 사진 위주로 갔는데 그 사진하고는 다른 면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뭐 썩었다고 이제 주장하신 분이라든가 뭐 프레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지만 공장 내부에는 썩은 밀가루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던 걸까?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 그러면 오셨을 때는 이미 상황이 완전 정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직원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 어떻게 사진이 저보다 전화 왔거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2시 정도 기상을 가서 청소를 나가고. 그러면은 지금 다 어디 있었어요? 그 이름은 모르지 내가. 휴가를 받은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3장의 사진과 함께 제보글을 올린 것은 4일. 휴가를 마치고 열흘 만에 회사로 돌아갔을 때 썩은 밀가루는 모두 청소돼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진 썩은 밀가루. 사진에서 본 썩은 밀가루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런데 썩은 밀가루가 발견된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8일 후 한 목장으로 옮겨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봉투를 까맣게 뒤덮을 정도로 심하게 썩은 밀가루. 조사 8일 후 어딘가에 보관돼 있다. 이곳으로 옮겨진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 농가에서 오면 가져가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런 부분들이 관행책이 있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관행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 이번 일로 파문으로 해서 다시 이제 명확한 행정적 잣대에서 벗어난 게 있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번에. 관행처럼 폐기 밀가루를 농가에 보냈다는 업체 측의 말. 하지만 밀가루를 받은 목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관장이라는 데하고는 전혀 이제 모르고 받아가지고 뭐 퇴비를 하든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본 상태 아니에요. 물건을 안 보고 그럼 한번 보내봐라 뭔지. 그래서 봐서 내가 퇴비를 하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게 온 거예요. 받은 밀가루를 퇴비로 사용하려다 혹시 몰라 쓰지 않았다는 목장 관계자. 받은 밀가루 양만 해도 23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처음 폐기 밀가루를 가져가겠냐는 제안을 받은 곳은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는데요. 사료로 써도 된다는 그 부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한테 공급을 하고 하는 업체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 오니까 당연히 그때는 뭐 폐기물 같은 거 생각지도 못했지. 그걸 받아놓고 며칠이나 지나니까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그게. 내가 아차 싶더라고. 있는 새끼들이 그런 게 있으면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든지 했어야지.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그 썩은 밀가루라고 대변들은 알았겠냐고 그걸. 그럼 그 썩은 밀가루는 다시 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냈다는 밀가루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폐기물 처리 위반으로 시청으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밀가루를 야적해 놓은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정,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해당 업체에서 또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할 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고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원료 및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보자 취재를 하셨잖아요. 인터뷰하고 다. 그렇죠. 다 했죠. 제보자에 대해서 애초에 1차 제보에 공익적 취재 순수성이 느껴지시던가요? 홍산업이라는 회사가 썩은 밀가루를 투입해서 그 소맥전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보건환경원경에서 결과를 내보내니까 저희들이 그걸 내보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조직적이고 지속적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그 회사가 원료를 그 부적합한 원료를 투입해 왔다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할 기관에서 진행한 검사 항목은 무엇이었을까? 3월달 제품하고 원료가 밀가루가 2월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열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떠가지고 3월 29일에 소방사로. 이분이 주장을 하시는 거 러시아산 밀가루가 들어올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다라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만들어진 거를 검사를 하셔야 됐을 것 같긴 한데. 기자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다 이의제기 하셔가지고 5월 4일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 다시 떴어요. 경찰의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수사중이고 아직은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시청에서 일부 뭐 했는가 뭐 새로 해서 했는가 모르지만은 시청이 시청이고 경찰 수사는 뭐 단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현재 해당 기업에서 제조한 소맥 전분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파악을 안 알려줘. 그쪽에서 안 알려요. 저희가 요구를 한 3번, 4번 했는데 저희 본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사한테 좀 요구해서 좀 줄 수 없느냐 좀 차일도 얘기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하지 못했어요. 기업을 중요해라고 모르겠어요. 납품 업체를 알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식품회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떤 회사의 소맥 전분이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회사가 만드는 원재료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납품을 받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잠깐 뭐 쓴 것 같은데 최근에 쓴 건 없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 소맥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없나요? 네. 많은 식품에 사용되지만 정확히 어디에 얼만큼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최근까지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맥 전분은 유통되고 있을까요? 큰 거래선들이 다 이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 상황에서 그 밀가루가 뭐 괜찮은 밀가루든 아니든 전분이 괜찮은 전분이든 아니든 중단됐거나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분량만 또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 이제 투입됐냐 안 됐냐가 이제 거의 관건인데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공장장은 폐기 밀가루를 전분 공정 투입구에 쌓아둔 사실과 실수로 그것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고. 일단 그 진술 내용은 그 공장님이 서명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저걸 사실로서 인정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얘기가 말이 안 맞게 되는 어떤 말? 기업에서는 썩은 밀가루를 제품에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랑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왜요? 이거는 여기에는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입한 게 그 실수로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한 건 저 실체가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확인서에 사실 확인 걸 하신 게 공장장님이 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걸 공장장님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보셨는지 모르는지는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모르셨다라는 것이 본인의 얘기고요.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분 공정 투입구에 쌓아뒀다는 썩은 밀가루. 사용하는 밀가루는 왜 야외에 두고
폐기 밀가루를 공장 내부에 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러시아산 밀가루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밀가루에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건데요. 러시아 거에서 나오는 바다에 깔려서 아예 천정을 안 해요. 그게 뭔데요? 방부제 거가 그러니까 터졌다는 이건 터진 건 아니에요. 바다에 깔렸다니까. 제품 사이사이로 컨테이너 바닥 그러면은 이 하얀 알갱이들이 밀가루에 섞인다는 말씀이세요? 문제가 있던 것은 러시아산 밀가루. 러시아산 밀가루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방부제가 터져 밀가루 포대에 혼입된다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확인했을 때 포대 사이사이와 벽면에 주머니들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완제품에서 방부제가 많이 나왔어요. 실험실에서 이거를 방부제는 안 터지고 투입을 하면 우리 저기 깨졌거든요. 그다음부터 내가 그래도 나왔어요. 완제품에서 방부제 성분이 나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관할 보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방부제 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방부제요? 네. 방부제를 또 충분히 아, 그러세요? 러시아산 밀가루가 들어왔을 때 그게 컨테이너 자체 상태를 봤을 때 망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터져 있더라. 그래서 밀가루랑 섞여 있었다라고 제보자분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식품에서 어떻게 방부제를 넣는지.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인지했으니까 이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당황스러워요. 몰라도. 문의 4시간 후 관할 보건소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방수제라고 이제 관련자를 주시더라고요. 방습제 실리카겔이요? 네, 실리카겔. 터져가지고 뭐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던가요? 밀가루가 터진 것을 쓰지를 않는데 유입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크기 3mm의 작은 알갱이. 컨테이너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방습제였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실리카겔은 긴 봉지 등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졌지만 섞여서는 안 될 것이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 명확히 확인돼야 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제보자는 업체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입을 엽니다. 활성 글루텐이라는 거 있는데 일본다가 다른데 활성 글루텐은 가장 거래처돼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에서 100% 생산하는 것처럼 해놓고 중국산 활성 글루텐을 수입에다가 그걸 믹서를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 전성을 계속 했던 거예요. 활성 글루텐은 밀가루에서 전분을 빼고 남은 쫄깃쫄깃한 단백질 덩어리를 말린 것으로 가공식품과 면제품,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가공품입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 글루텐을 생산해 판매하는 해당 업체. 그런데 공장 내부에 자리 잡은 중국산 활성 글루텐 포대가 눈에 띕니다. 상표를 확인해 보니 중국 산둥, 허난, 안후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중국 글루텐 제조업체에 실제 판매가 됐는지 문의했습니다. 然后您现在有卖那个谷软粉吗？对，是卖中国格米居山东。因为我是听那个韩国的一家公司叫那个产业。我知道。他是我们的客户。不过是现在最近京东他们好像是企业出现了一些问题，然后他们也向我们公司证明这个情况了。是好像是暂时不采购这个谷软粉了。京东他们是进口的产品，一部分是自己用，另外一部分是在韩国国内销售。 2014년부터 해당 업체와 거래해왔다는 중국 글루텐 제조업체. 해당 업체에서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구입해갔다고 밝혔습니다. 글루텐을 제조하는 해당 업체에서 글루텐을 수입해 판매한다는 겁니다. 소맥 전분 자체를 수입하거나 글루텐 자체를 수입해서 그거를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통업은 안 하시나요?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지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249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전량 249톤을 수출했습니다. 중국산을 수입해서 수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글루텐이 이제 어쨌든 포대 형태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재포장해서 수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포대 들어온 그대로가 다시 나가는 그거는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재포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재포장이냐에 따라 정말 다른, 이거 비즈니스 문제인데 정말 다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일괄적으로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또한 아닌 것 같고요. 한 달가량 이어진 썩은 밀가루 논란. 매일 먹는 밥상 앞에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청결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밀가루를 보관 창고가 아닌 공장 밖에 야적해 식품위생법 제7조 보존 및 규격 기준 미달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폐기물, 즉 썩은 밀가루를 인근 농장에 반출시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썩은 밀가루를 취재하며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설마 사람이 먹을 것에 곰팡이를 넣었겠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업체 역시 썩은 밀가루를 제조 공장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저희들은 업체 측에 썩은 밀가루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원료 및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료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고 시료를 다시 채취한 경찰이 맡긴 시료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썩은 밀가루 파문. 아직까지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엄청 시원합니다. 불쑥 찾아온 여름 날씨. 저 같은 경우엔 시원한 카페에서 이렇게 얼음 한가득 든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마저 다 마시겠습니다. 더위가 싹 가십니다. 다 먹은 컵은 이렇게 재활용 통에 꼭 버리고 그런데 커피들 많이 드셨네. 많이들 더웠나 봅니다. 저만 마실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도 한 잔씩 드려야 되겠는데 입이 몇 개입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자, 한 분, 두 분, 그리고 저 정면에서 잡아주시는 카메라 감독님 격까지 총 3잔. 왜요? 표정들이 영 먹다 버린 컵이라 좀 꺼림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커피 전문점에서 사서 드시는 음료가 이렇게 누군가가 먹고 버린 컵에 다시 담겨져 나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찝찝하시겠죠? 어쩌면 그 이상이겠죠. 알고는 먹을 수 없다는 일회용 컵의 진실.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해줄 제보자부터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우리는 다양한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해왔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아이스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주시는 분 있잖아요. 버리라고. 그런 건 다 설거지를 해서 말려서 재활용에 쓰는 거 도움된다고. 그게 원래 일회용품 아닌가요? 근데 그걸 재사용을 한다? 네. 솔직히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다른 사람 친구 있을 거고 하는데 그걸 다시 씻는다고 해도 깨끗해질 것 같지가 않은데 솔직히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긴 거예요. 더럽잖아. 이거를 다시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손님들이 먹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은밀하게 재사용되고 있다는 말. 우리는 인터넷에서 제보자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백화점 내 커피 전문점부터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까지 컵 재사용하는 것을 봤거나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 있던 컵까지 다시 꺼내 재사용을 하도록 시켰다는 충격적인 글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한 커피 전문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는 주문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누가 있는 거야? 사람 엄청 많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 역시 빈 테이블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가게에서 원두를 직접 볶아 만들었다는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혹시 컵이 재사용된 흔적이 있진 않을까 표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누구 알겠네? 깨끗해. 겉으로 봤을 땐 새 컵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제보자가 봤다는 것처럼 과연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재사용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카페 안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손님들이 다 먹은 컵을 반납대에 버리고 가는데요. 잠시 후 직원이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놔둔 채 플라스틱 컵만 챙겨서 주방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다 먹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버리고 다시 한번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컵을 버리자마자 또 다른 직원이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한꺼번에 전부 치우지 않고 플라스틱 컵을 골라서 가져갑니다. 또다시 한 무리의 손님들이 다 마신 컵을 버리고 가게를 나섭니다. 직원이 컵을 수거해 주방으로 가져가는데요. 우리는 손님이 먹고 버린 플라스틱 컵이 주방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방금 수거해온 컵이 주방 안쪽에 보이는데요. 잠시 후 직원이 뚜껑과 컵을 분리해내더니 주방 안쪽 개수대로 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컵을 몇 번 쓱쓱 닦더니 버리지 않고 한쪽에 모아둡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컵을 수세미로 몇 번 닦아내고 방금 닦았던 컵을 집어들더니 보이십니까? 다른 컵들과 겹겹이 포개어 놓은 모습입니다. 나머지 컵들도 마저 씻어낸 후 건조대에 겹쳐 놓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컵은 볼 수 없었는데요. 건조대의 저 컵들은 과연 버리기 위해 헹궈놓은 것일까요? 늦은 저녁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만 주세요. 아, 안에서 못 먹어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마감 시간이 되어서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주방 너머 가게 안쪽에 컵들이 탑처럼 쌓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장님 바꿔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막 씻어낸 듯 물기가 흥건한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씻어서 정성스레 말리는 이유는 뭘까? 의혹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옵니다.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재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료를 준비하느라 몹시 분주한 모습. 잠시 후 손님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컵을 직원이 회수해 옵니다. 컵에 씌워있던 홀더는 따로 빼내고 컵을 챙겨 개수대로 옮기려는 것 같은데요. 앞서 봤던 것처럼 개수대에서 컵을 씻기 시작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씻는 모습이 익숙한 듯 아주 자연스럽고 손놀림도 재빠릅니다. 순식간에 플라스틱 컵 3개가 정리됐습니다. 건조대에는 오전 내내 손님들이 버리고 간 컵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컵을 빼서 살펴보니 물기도 흥건하고 세척 상태도 그닥 깨끗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잠시 후 직원이 다가와 컵을 몇 번 흔들어 물기를 털더니 옆 테이블로 옮겨 행주로 컵에 물기를 닦습니다. 설마 저렇게 닦아서 재사용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컵은 그러면 통째로 다 닦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아메리카노나 이런 커피류는 그냥 다 살짝 닦아가지고 한다. 물기를 닦아낸 컵에 과일을 담기 시작하는 직원. 그건 딸바예요? 딸바? 결국 저 컵은 주스를 담기 위해 재사용된 컵이었습니다. 아직 건조대에 남겨진 저 컵들에는 또 어떤 음료가 담기게 될까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오더니 이전 직원과 마찬가지로 컵을 몇 번 흔들어 물기를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물기가 남은 컵을 들고 가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음료가 담길까요? 여기 컵에다가요. 열 개 정도씩 담아요.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컵에 커피를 담아냅니다. 소비자만 모르는 불편한 진실. 컵 안쪽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카라멜 같은 거는 컵 씻지 말고 버려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모두 수거해 다시 사용한다는 말. 카라멜 마키아토 2잔 나왔습니다. 해주세요. 도대체 이 컵은 몇 번이나 재사용됐을까요? 씻는 사람도 마시는 손님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사용은 이곳만의 문제일까? 우리는 전국에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2층으로 된 꽤 큰 규모였는데요. 본사에서 관리 감독하는 가맹점인 만큼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네. 카운터 옆
크기별로 쌓아놓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보입니다. 주문한 커피를 만들기 시작한 직원. 카운터 옆에서 봤던 플라스틱 컵에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담겨 나왔습니다. 다른 커피 전문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입니다. 뚜껑에는 페트로 만들어졌다는 소재 표시와 재활용 마크가 뚜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커피 전문점 본사에 전화를 걸어 플라스틱 컵의 재사용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거기 커피 카페에서 그 아이스컵 플라스틱 잔 있잖아요. 그거를 재사용을 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 저희 재사용은 안 하고요. 네네. 사용되면은 저희가 재활용 따로 이제 버리는, 폐기하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본사 규정상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근데 이제 일회용 컵은 절대 재사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일회용 컵은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데요. 절차에 따른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찾은 손님들은 음료를 마신 후 빈 컵을 대부분 반납대에 버리고 가는데요. 더워진 날씨 탓인지 반납대에는 아이스용 플라스틱 컵들이 가득합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나와 버려진 컵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한 곳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 우리는 다 먹은 플라스틱 컵을 반납하고 주방 안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수거한 컵을 개수대 쪽으로 옮겨 정리하는 듯 하더니 잘 보이진 않지만 물을 틀고 뭔가를 닦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실까요? 분명히 뭔가를 계속 씻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변을 의식하는 듯 계속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건조대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계속 주변을 의식하면서도 설거지한 뭔가를 연이어 건조대에 올려놓는 직원. 가까이 다가가서 건조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로 헹궈놓은 플라스틱 컵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얼마 후 직원은 건조대에 있던 컵을 꺼내 물기를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커피 머신 위로 컵들을 뒤집어 올려놓는데요. 기계의 열로 컵을 잘 말리기 위해서일까요?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씻어낸 컵들을 계속 올려놓는 직원. 컵을 다 올리고 나선 뚜껑까지 알뜰하게 챙깁니다. 늘 하던 일처럼 익숙해 보이는 행동들. 손님이 마시다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맞습니다. 설거지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머그잔 위에 쌓아 건조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세척한 컵을 말리는 곳은 깨끗하겠죠. 머그잔 위를 손가락으로 닦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청소를 했던 건지 새까만 먼지가 잔뜩 묻어납니다. 플라스틱 컵을 씻기 전에 당장 이 머그잔부터 닦아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건조를 마친 플라스틱 컵을 어딘가로 내려놓습니다. 남아있는 컵을 모두 옮기고 나서 직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일을 합니다. 씻어서 말린 컵을 어디에 내려놓은 것일까? 이곳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컵들이 보이는데요. 조금 전 세척하고 건조시켰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뚜껑도 쌓여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주문을 받은 직원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씻어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꺼내 얼음을 담고 커피를 붓습니다. 일회용 컵은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는다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손님이 버리고 간 컵에 다시 담긴 커피. 그 뒷맛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자신이 일했던 커피 전문점에서 컵을 재사용하고 있다며 신고하고 싶다는 또 다른 내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글쓴이와 연락이 닿아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본인이 일했던 커피 전문점에서는 손님이 없는 심야 시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까지 꺼내 재사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말한 곳으로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었는데요. 매장 안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음료를 즐기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요즘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특별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진열대 위 인기 메뉴 상품 목록에도 이 아이스 커피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메뉴를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거 오리지널로 둘 다. 네. 주문한 아이스 커피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런 형태의 컵 모양이 인상적인데요. 투명한 컵 안에 넉넉히 담긴 거품이 상당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말랑한 페트 소재가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플라스틱 컵은 재사용이 가능한 걸까? 그 아이스 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컵들이 혹시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재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재사용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 버려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씻어서 그 재활용 수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업체 다른 재활용 수거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뭐 3일간 뭐 바쁜 점포는 1, 2일간 보관을 해두었다가 그 재활용 수거 업체에 드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컵이 매장에서 재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을까?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에 우리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뒤 반납하고 다시 주문을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점을 찍은 컵이 되돌아온다면 이곳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컵의 바닥에 있는 작은 홈에 펜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우리가 반납한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과연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제대로 재활용이 된다면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다시 사용된다면 세척하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고려해 약 2시간 정도를 기다려 다시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주문한 아이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점이 찍힌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먼저 내용물을 따라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점을 찍어둔 일회용 컵은 재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버려졌을까? 보이십니까? 컵의 아래쪽에 우리가 조금 전 표시해둔 점이 보입니다. 주문한 아이스커피 2잔 중 1잔은 우리가 2시간 전 먹고 버린 컵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옆 테이블에서 얻은 동일한 플라스틱 컵 2개도 함께 표시를 해서 반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일회용 컵 바닥면에 작게 점을 찍어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 까만 게 보이네요. 이번에는 총 4개의 일회용 컵에 표시를 한 건데요. 돌아오지 않은 컵 하나까지 점이 찍힌 일회용 컵은 총 5개. 과연 이번에는 몇 개의 컵이 재사용되어 돌아올까요? 직원이 다가와 반납대 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모아서 주방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는 재사용을 좀 더 확실히 확인해 보기 위해 여러 잔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하려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2잔. 그럼 오래 걸려요? 근데 원래 뺄기 나가서 지금 돌리는 시기가 아, 그래요? 바로 옆에 가까이요? 네네. 네. 분주해 보이는 주방 안.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얼음이 담겨지고 그 위에 커피와 부드러운 거품이 부어집니다. 과연 저 일회용 컵 중엔 우리가 점을 찍은 컵이 섞여 있을까? 드디어 주문한 아이스커피 12잔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는 12개의 플라스틱 컵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일만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표시해 놓은 5개의 컵이 여기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위해 모든 아이스 커피를 꺼내놨습니다. 처음 2잔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잔은 어떨까요? 이거는 없는데 이건 없는데. 여기는 점이 검정색이 네 번째 잔에서 우리가 표시해두었던 검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찍힌 거가 이건 안 찍혔어. 미세하게 찍혀 있어요. 주문한 12잔의 아이스 커피 중 우리가 점을 표시해 버린 컵이 총 3개 발견됐는데요. 점을 찍어 놓은 5개의 컵 중 3개가 재사용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커피 전문점을 다시 찾아 주방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재사용하고 있는 걸까? 건조대에는 방금 설거지를 한 듯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일회용 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 한쪽에는 커피를 담을 때 사용하는 일회용 컵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자 쌓여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꺼내 얼음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얼음
얼음과 함께 갈아준 커피를 보기 좋게 따라주면 거품 가득 부드러운 아이스 커피가 완성됩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 커피를 손님에게 전달한 직원. 손님이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걸려? 아, 그럼 이거 아까 손님이 반납한 거 말려놓은 거예요? 예. 재사용하기 위해 세척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을 건조대에서 말려주는데요. 손님이 마시고 버린 플라스틱 컵을 개수대로 가지고 오는 직원. 물로 한번 쓱 헹궈내고는 수세미로 플라스틱 컵을 설거지합니다. 몇 번 문지르고 마는 직원.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손님이 마시고 버린 일회용 컵이 주방으로 되돌아옵니다. 닦고 또 닦고 손님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절대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건조대 위에 저 일회용 컵은 또 어떤 손님에게로 재사용될까요? 이거는 원래 인사 방식은 아닌가요? 범준이네. 원래 알뜰살뜰하신가? 알뜰살뜰한 점주에게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기가 마른 일회용 컵은 또다시 손님 맞을 채비를 하게 됩니다. 일회용 컵이 재사용될수록 종업원도 손님들도 불쾌감이 커져갈 텐데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또 한 차례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새 컵으로 다시 태어난 일회용 컵들을 사용해 커피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주방 안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이렇게 재사용한 컵에 담겨 손님에게 전해지는 아이스 커피가 과연 위생상 안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한 잔 마시려 주문한 아이스 커피. 손님이 돌아가면 이 일회용 컵은 아무 일 없었던데 또다시 주방 안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마셨는지 또 몇 명이나 마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하고 찝찝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사용. 오늘 내가 마신 컵은 내일에 누군가에게 또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시중에 여러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컵을 납품하고 있는 판매 업체를 찾았습니다. 엄청 많네. 아, 종이 엄청 많네. 진열장 안에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고 크기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가격은 얼마나 되는 걸까? 이제 개당 단가를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인쇄 하면은 계단 95원에 더 될 거고, 인쇄 안 하면 64원에 들어갈 거고.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완제품 이거 하나에 빨대까지 얼마인 거예요? 그럼 150원이요. 150원? 개당? 네. 이거를, 재사용할 수도 있는 컵인 거예요?
아, 아니 커피숍에서 뭐 기사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쓰는 데도 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 거예요? 벌금 되나? 누가 먹었는지 모르고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먹었는지 깨끗이 씻어서 소독해서 여기 바짝 말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쓰고 있거든요. 들어는 곳이었구나.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직원의 말.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조하는 업체도 찾아가 봤습니다. 예. 아이스컵은 얼마예요? 62,000원? 그러면 어쨌든 개당 62원인 거잖아. 뚜껑 붙는데 뚜껑은 26,000원. 아, 26.5. 그럼 합쳐도 1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90원? 86원. 얘를 매장에 썼잖아요. 얘를 닦아서 그렇게. 또 써도 그냥 안 하시는 거지. 생각할 때 나오다가 다 치워서 쓰인다고 생각했어요. 안약이라도 여기에 무슨 색깔을 가해서 그거를 정말 최악의 그런 방법 쓸 수도 있어요. 하라고 뭐 저는 녹음에 따겠지만 저희 거래처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겠네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도 재사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컵 재사용에 대한 취재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영상을 보는 전문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카페에서 사용되는 얇은 아이스컵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보다도 물리적인 특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수세미로 닦는 과정에서 기스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 사이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번 씻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머그잔이라든가 이런 어떤 적정한 그 유리컵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사 마신 이 커피컵은 과연 새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먹고 버린 컵이었을까요? 새 컵이 아니라면 과연 몇 번이나 재사용된 그런 컵일까요? 현행식품법상 이 일회용 아이스컵 재사용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들은 페트 소재로 만들어진 이 얇은 커피컵의 경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는데요. 세척 과정에서도 쉽게 흠집이 나고 그 틈으로 세균들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컵을 만드는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당연히 일회용으로 사용될 거라 생각했던 이 커피컵. 컵에 묻은 얼룩들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의 양심은 얼룩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 쓰인 이 일회용 컵이 있어야 할 자리는 손님들의 테이블이 아닌 바로 이 재활용 쓰레기통입니다.